심경 어떠세요? 혹시 뭐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주선이? 아니면 직접 성매매했다는 것도 여전히 부정을 하시고 계신 건지 어떠세요? 국민 여러분들이랑 빅뱅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직접 성매매한 거 정말 부인하십니까?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 그럼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 기각되셨는데 떳떳하십니까? 직접 성매매 혐의 인정 안 하세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그 이유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재판부가 왜 구속을 안 시킨 겁니까? 네, 지금 승리에게 주어져 있는 혐의들 중에서 조금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횡령 부분을 먼저 보면 이제 버닝썬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장 판사의 판단에 따르면 이거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든다. 성립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유리홀딩스 측으로 이제 그 버닝썬 법인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자금 인출 경위나 자금의 사용처, 그다음에 뭐 법적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는 횡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범죄 성립의 그 소명 정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본인의 직접 성매매 행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같은 것들은 이미 그 범죄의 증거 같은 것들이 다 수집이 돼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는 별로 없어 보인다. 따라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어제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조금 다르네요.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 글쎄 여기에 대해서 좀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승리 씨가 구속되기만을 기다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승리 씨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무서운 놀라운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몸통이 승리 씨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어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논리를 거쳐서 승리 씨 책임으로 귀결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승리 씨가 그 버닝썬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의 책임자라고. 그래서 당연히 그 천하의 극악무도한 죄인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나오는데 왜 구속이 안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버닝썬 폭력 사태를 최초로 고발했던 김상규 씨도 이게 승리 씨가 구속이 안 됐을 뿐인데 이거를 버닝썬 게이트 기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버닝썬 게이트와 승리 씨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 버닝썬 게이트 기각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 뭐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 뭐 이게 나라냐 이런 뉘앙스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너무 좀 과하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아직은 재판까지도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네. 또 하나요, 임방금 변호사님. 여기 유 대표라고 있죠. 이분도 이제 기각이 됐는데 여기 부인이 박한별 씨란 말이에요. 네, 배우 박한별 씨의 남편도 이제 같이 영장실질심사 받았는데요. 여기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배우 박한별 씨가 직접 자필로 쓴 탄원서 3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제 자신의 남편이 뭐 도주할 생각 없다, 이 상황 회피할 생각도 전혀 없다. 이것은 충분히 조사를 받을 것이다. 충실히 이것은 제가 이제 한 가정의 아내로서 본인이 약속드린다라고 하면서 어린 자녀의 아버지다라는 점도 언급했다고 해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지난달에 첫 돌을 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가 있다, 뭐 이런 점까지 어필을 했는데요. 이 탄원서가 사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범죄 혐의나 아니면 구속 사유 이런 점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좀 누군가 좀 도와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승리 씨가 선택지 일단 구속이 안 됐으니까 신병이 일단은 자유로운데 군대 갈 가능성 지금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네, 군대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사건 초기부터도 승리 씨가 바로 군대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또 승리 씨를 절대로 군대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라고 또 그때 또 인터넷에서 운동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승리 씨가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군대 입영 연기원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불허됐죠. 허가가 안 됐었죠. 그래서 승리 씨 측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재차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 입영 연기를 스스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도 아마 재판부
봤을 때는 성실하게 조사받는 태도다라고, 그러니까 도주 염려 같은 건 없다. 예. 이렇게 아마 봤을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입영 연기를 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연기했던 기간이 3개월이었던 겁니다. 이 상태로 얼마 안 남았네. 흘러가면 예. 다음 달 24일에는 입영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규정이 무조건 다시 입영하는 게 아니라 예. 병무청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그때 가서 수사 상황을 봐서 예. 또 어느 정도로 좀 혐의점이 소명이 되는지 그것을 보고 아마 병무청이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그 아까 여론에서는 이미 재판이 다 끝난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이 YG 전체 이 소속사에 속해 있는 가수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예, 거더라고요. 최근에 그 YG 소속된 다른 가수가 대학 축제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YG 소속 가수를 여기 무대에 세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용이 뭐 YG가 클럽 내 성폭행, 성접대, 성매매, 경찰 유착, 마약 유통 뭐 이런 걸로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자보 내용이 붙었는데 YG는 그런 걸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 승리 씨조차도 이런 걸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클럽 내 성폭행, 마약 유통, 버닝썬과 관련된 경찰 유착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예. 승리 씨는 약간 개인 비리 같은 느낌의 약간 별건 수사 같은 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버닝썬 게이트 자체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YG는 더 동떨어져서 YG는 아예 여기 버닝썬과 관련된 혐의점에 이름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버닝썬 게이트 몸통은 승리다, 뒤에는 YG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YG의 다른 소속사까지도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좀 차분하게 그렇죠. 경찰 수사 결과 또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현정 의원 이번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표현했던 그 경찰과 유착 의혹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별게 안 나왔어요. 참 이런 걸도 우리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산이 움직이는데 쥐새끼 한 마리만 잡히는 뭐 그런 형국인데, 지금 보면 이번에 157명의 수사관들이 이번에 경찰에 투입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이 있기 때문에 뭐 경찰의 명운을 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정도로 예. 했는데, 결국은 보면 지금 경찰 8명만 입건되는데 그쳤어요. 더군다나 지금 윤 총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혐의, 즉 뭐 골프 접대 받는 이런 건 다 혐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혐의예요. 예. 이게 지금 무혐의라는 게 이제 공직 이 김영란법상 이게 하여튼 혐의가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무혐의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유일한 혐의는 뭐냐면 그 경찰의 어떤 정보 단속 정보를 누설한 예. 이것만 가지고 이제 공범 혐의로서 이제 된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일선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총경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뒤를 많이 봐줬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예. 실제 그런 혐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경찰이 자기 집안 수사를 자기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내놓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경찰의 지금 수사권과 수사권 종결권을 줬을 경우에 예. 앞으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한 또 의문이 있는 것이고, 오늘 뭐 저녁에 나오겠습니다만은 2명의 전직 경찰청장이 지금 영장 실질심사 받고 지금 구속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거와 맞물려서 과연 경찰이 자신의 문제에 얼마만큼 엄격한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검찰로 넘어가면 또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도 그렇죠. 봐야 되는 문제고. 마지막으로 안재욱 씨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재욱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었는데 복귀를 하네요. 예, 안재욱 씨가 2월 달에 음주운전 적발이 돼서 예. 이제 면허 정지가 됐고, 당시에 대형 뮤지컬 2편에 연이어서 하차를 했었거든요. 예. 출연 중이고 출연 예정이고 하차를 해서 굉장한 또 이제 그 뮤지컬 측에서는 타격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숙에 들어갔는데 오는 7월 달에 연극 무대에 돌아온다라고 지금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월 달에 자숙 시작해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7월 달에 돌아온다고 하면 7월이면 5개월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2월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알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2월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벌써 활동 계획이 다 섰고 관계자 미팅도 하고 아마 뭐 계약도 했고 연습도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네요. 7월 달에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활동을 벌써 3개월 정도 만에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구설수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뭐 팬미팅도 했다는 거는 이미 활동을 암묵적으로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해외 팬미팅을 했다는 이야기가 네. 있는데,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자숙할 때 국내 무대로 우회해서 복귀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해외 팬미팅이거든요. 그래요? 일단 그런 걸로 하다가 좀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슬슬 국내로 돌아오는 그런 게 있는데, 연극 무대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보통 자숙한다고 했을 때 완전히 복귀한다는 그 정점이 TV 출연인데 연극 무대가 중간 지대에 있는 측면이어서 뭐 해외 팬미팅, 연극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숙한 지 1년도 되기 전부터 예.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좀 타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사실 음주운전이 뭐 자숙 기간이 얼마다라고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한 1년 정도 자숙한다고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짧다고 했었는데 이제 몇 개월 단위가 된다고 하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